저는 정세훈, 45살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노름에 손을 대며 스스로 가게를 무너뜨린 사람이죠. 손재주는 있었지만 자존심이 더 컸어요. 자존심은 언제나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한미정, 43은 제 아내입니다. 현실적이고 단단한 성격으로 집안의 숨을 관리해왔어요. 정도윤, 20살은 아들이고요. 조용하지만 책임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늘 제 부족함을 가려줬습니다. 정은지, 17살은 딸인데 거칠게 굴지만 속이 여린 성격이라 작은 상처에도 오래 멍이 들죠. 문이 뜯기고 집이 비워지고 저와 가족은 골목으로 밀려났습니다. 종이에 적힌 압류 목록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제 이름 아래 숫자들이 줄을 섰죠. 숫자는 말이 없지만 모든 말을 집어삼켜요. 트럭 적재함에 실린 냉장고의 흰 표면이 마지막으로 반짝였습니다. 제 허리뼈가 내려앉았고 무릎 뒤가 뜨거워졌죠. 굴욕은 체온처럼 올라왔어요. 저녁이 되자 공기는 얇아졌습니다. 빨래 집게 냄새, 폐지의 잉크 냄새, 치킨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채웠어요. 미정은 오래된 코트를 여몄습니다. 소매 안쪽에 얇은 파란 실이 보였죠. 미정은 늘 파란 실을 썼어요. 파란 실은 비상금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소매 속 어딘가에 작게 접힌 봉투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윤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페이지 첫 줄에 책임 있는 어른 같은 말이 굵게 적혀 있었어요. 은지는 휴대전화로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찍었죠. 임시거주시설 안내, 공공임대 대기, 단기 일자리 공고. 화면에 글자들이 빠르게 스쳤습니다. 저는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 손톱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발밑에 보도가 울퉁불퉁했습니다. 돌 사이의 모래가 운동화 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철물점 뒤편 작업대 서랍에는 오래된 명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손에 걸렸어요. 이정호, 48살. 예전 야시장 납품을 함께하던 친구였죠. 무뚝뚝하지만 손이 빠른 성격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노상 주차된 차들 사이로 바람이 흘렀어요. 잠은 바닥처럼 차갑게 깔렸죠. 저는 바닥의 차가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닥은 거짓말을 듣지 않아요. 바닥은 언제나 사실이죠. 그 사실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얇고 단단했습니다. 이부자리 대신 두꺼운 점퍼가 등을 덮었어요. 포장마차가 접히는 소리가 어둠을 밀어냈죠. 종이컵 커피의 뜨거움이 손바닥에 짧게 머물렀습니다. 미정은 코트 소매를 슬쩍 뒤집었어요. 파란 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 속에 아주 얇게 접힌 종이가 있었다는 걸 손끝이 먼저 알았죠.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가 닳아 종이 가루가 떨어졌어요. 도윤은 당일 인력시장 주소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지하철 시간표, 임시 숙소 위치, 24시간 목욕탕 가격까지요. 은지는 친구에게서 빌린 작은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찍었어요. 프레임 안에 현수막과 게시판, 폐지 수레와 자전거가 차례로 들어왔죠. 저는 낮에 공사장에서 잔업을 했습니다. 옷을 주웠고 합판을 옮겼고 줄자를 잡았어요. 손이 오래된 감각을 기억해냈죠. 손바닥 굳은 살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눈썹에 모여 작은 강을 만들었어요. 해가 기울자 공사장 울타리 너머 네온이 켜졌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좁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문, 익숙한 계단, 익숙한 냄새. 노름판의 냄새는 금방 기억을 지배하죠. 제 손이 주머니 속 동전을 굴렸습니다. 문 앞에 서자 벽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최강시, 50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경계심 없는 미소로 사람을 뭉개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발끝이 문턱을 넘을 때 심장이 딱딱하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끝에서 찬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다시 뒤돌아서니 가로등 아래 미정의 코트가 어둠을 균일하게 깔고 있었어요. 소매 속 파란 실의 봉투가 떠올랐죠. 봉투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았기에 가능성이었어요. 밤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가 잠깐의 안식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 도윤의 공책에 쓰인 글자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임, 일정, 계산.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줄을 섰죠. 손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정호, 48살의 이름이 손바닥에 눌렸어요.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전화기의 숫자 패드가 손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이 숫자들을 눌렀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오래된 이름이 현재형이 되었죠. 이정호는 시장 물류를 오래 맡아온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대신 질서가 깔려 있었어요. 팔레트가 줄을 섰고 포장 테이프가 가지런했죠. 손에 장갑을 끼자 과거의 감각이 되돌아왔습니다. 박스의 무게가 손골에 고르게 배분되었어요. 몸은 예시를 기억해요. 손은 더 잘 기억하죠. 점심 무렵 미정이 코트 소매를 풀었습니다. 파란 실에 감춰둔 얇은 봉투가 손바닥으로 옮겨졌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현금 몇 장과 주민센터에서 받아둔 서류가 들어 있었죠. 미정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의 호흡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장 창고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출과 수입, 노동시간과 단가, 이동 경로와 연료비까지 표가 화면에 떠올랐죠. 은지는 중고거래 앱에서 소소한 수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교재, 자잘한 전자기기를 팔아서요. 퇴근 전 이정호가 오래된 푸드트레일러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기름때가 앉아 있었고 바퀴의 공기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은 있었죠. 기본이 있으면 시작이 가능합니다. 야시장 구역의 임시 허가표가 철판 위에 놓였어요. 밤, 레시피 노트를 폈습니다. 철물점 시절, 캠핑 손님에게 팔던 간이 어묵 국물 비율, 튀김 반죽의 점도, 기름 온도까지요. 손이 다시 기억을 꺼냈어요. 장사에는 요령보다 기억이 중요하죠. 야시장의 불빛은 저녁이 깊을수록 분주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파랗게 솟아올랐어요. 철판에 기름이 얇게 퍼졌죠. 첫 국물은 싱거웠고 두 번째는 짰습니다. 세 번째에서 비율이 맞았어요. 손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첫 손님은 시장에서 짐을 내리던 노동자였습니다. 땀 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가 철판 위로 올라왔어요. 종이컵, 어묵이 손에서 돌았죠. 한 모금의 따뜻함이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칭찬 같은 표정이 지나갔어요. 비가 얇게 내렸습니다. 천막이 물방울을 모았어요. 바닥의 물이 기름과 만나 지저분한 원을 만들었죠. 미정은 계산과 포장을 조용하게 나눴습니다. 도윤은 POS 대신 엑셀을 썼어요. 은지는 사진을 찍어 밤마다 업로드했죠. 늦은 밤, 네온이 한 번 더 밝아졌습니다. 최강씨, 50살의 그림자가 비를 피하듯 가까워졌어요. 은색 라이터가 천막 아래에서 반짝였죠. 보호비, 자리세, 암묵적 규칙, 단어들이 공중에서 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존심은 다른 모양이었어요. 가족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철판에 불을 낮췄습니다. 불을 낮추면 국물의 깊이가 살아나요. 강식의 발자국 소리가 천막 밖 무릉덩이에 파문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종이계약의 첫 페이지가 쓰였습니다. 야시장 관리사무소의 공식 도장이 종이에 찍혔죠. 동주민센터의 형광등이 하얗게 반사됐습니다. 대기표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미정, 43세 서류 처리 반듯하게 놓였죠. 임시주거 승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작은 열쇠가 손바닥으로 넘어왔어요. 원룸의 창문은 작았고 바닥은 벗겨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고 신발이 한 곳에 놓였어요. 도윤은 책상을 벽에 붙였고 은지는 커튼을 세탁했죠. 미정은 싱크대 거름망을 새로 갈았습니다. 밤마다 장사를 하고 낮에 정리를 했어요. 손이 분주할수록 마음은 안전했죠. 야시장의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위생 점검표에서 한 칸이 빨갛게 표시됐어요. 다음 주
빨간 칸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숫자가 주머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흐름이 생겼죠. 미정의 파란 실은 더 이상 봉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파란 실은 장부 표지로 옮겨갔어요. 여전히 밤이면 네온이 깜박였습니다. 최강씨, 50살의 라이터 불꽃이 때때로 천막 가장자리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기록으로 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연락처, CCTV 위치, 계약서, 조항까지요. 은지는 사진의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손, 땀의 광택, 젖은 바닥 위 반사, 국물의 표면까지요. 작은 기사 한 줄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야시장 끝자락에서 국물 비율이 정확한 집이라고요. 비가 멈춘 밤, 천막 밖 맑은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최강씨, 50살의 그림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라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일정했죠. 며칠 뒤 어둠 속의 발소리가 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기록해둔 연락처로 손이 향했어요. 절차가 시작되었죠. 다음 날 네온 구역의 절반이 침묵했습니다. 강식의 그림자는 옅어졌어요. 넓어진 공간에서 국물에 끓는 소리가 다시 중심을 차지했죠. 저는 손등에 굳은 살을 문질렀습니다. 굳은 살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노동의 흔적이에요. 야시장 끝자락 작은 점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단정했어요. 철판 위 국물은 처음보다 깊고 맑았죠. 원룸의 창틀에 화분 2개가 놓였습니다. 미정은 작은 허브를 심었어요. 철물점 시절 작업대 아래에서 찾아낸 저울이 트레일러 한쪽에 놓였습니다. 저울은 숫자를 편들지 않아요. 저울 위 재료가 올려질 때마다 과정이 보였죠. 어느 저녁 비가 그쳤습니다. 기압이 낮을 때 국물은 더 진했어요. 정세훈, 45살의 이름은 이제 국물의 비율과 함께 불렸습니다. 과거의 버릇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손이 장부를 펼쳤죠. 제 얼굴은 조금 덜 굳어졌습니다. 강식의 네온은 희미해졌어요. 이정호의 트럭은 여전히 포장을 내렸죠. 파란 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파란 실은 장부와 간판과 앞치마의 박음질이 되었어요. 달력을 넘겼습니다. 빈 칸이 많았지만 빈 칸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빈 칸은 계획의 자리였죠. 가게 불을 끄고 천막을 접었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 냄새가 아직 진했어요. 냄새는 오래 남죠. 오래 남는 것들로 삶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마지막 영수증 묶음을 꺼내 고무줄을 새로 감았어요.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 삶도 그렇게 늘어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리에 가족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오늘의 방향은 내일도 같습니다. 앞으로요.